안녕하세요. 광화문 금융남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종목을 들고 있었는데 이 주식의 주가가 너무 오르지 않아서 또는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이 종목을 다른 B라는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은 거죠. 아니면 원래는 잘 모르는 종목이었는데 투자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종목이 생기고요. 이 종목이 좋아 보이면 그때도 또 갈아타고 싶어집니다. 실제로 구독자님들께서 이런 고민들을 제 영상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의 해답을 발견하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투자 방법은 세상의 어떤 투자 방법보다 더 간단해요.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S&P 500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보였던 아주 놀랍고 재미있는 투자법인데요. 이 놀라운 투자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지 알아볼 거고요. 구독자님들께서 하고 계신 고민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내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 확인하게 될 때가 있죠. 보통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잘 오르지 않고 다른 종목의 주가는 오를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닌지, 오르고 있는 종목으로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계속 주가를 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유튜브나 투자 관련 카페를 보면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되는데요. 왜냐면 이럴 때는 대체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주가가 오르고 있는 다른 종목 이야기만을 합니다. 그 종목으로 돈을 얼마를 벌었고 이건 완전 돈복사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에 여러 SNS에서 2차 전지 관련 글들이 가득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나 혼자 소외되는 것 같아서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지고요. 결국 갈아타게 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내가 팔면 오른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내가 팔면 오르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결국에는 더 좋은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도 그렇다는 결과를 오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S&P 500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확인해 볼게요. 왜냐면 오늘 말씀드리는 투자법이 S&P 500보다 무려 30년이나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는 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헤지펀드, 그러니까 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큰 수익률을 목표로 운용하는 펀드들의 성과와 S&P 500 지수의 성과를 비교한 결과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이 매니저들은 좋은 투자 종목을 선별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나 사업 분석뿐만 아니라 기업 탐방도 하고요. 여러 기업의 대표들도 만나면서 수많은 시간을 종목 연구에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시장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운용하는 게 헤지펀드인 거죠. 하지만 최근 10년 중에 단 한 번도 S&P 500보다 좋은 성과를 보인 적은 없습니다. 성과도 차이가 꽤 컸는데요. 만약 10년 동안 헤지펀드에 투자를 했다면 평균적으로 내 자산은 1.6배 정도 되었고요. S&P 500에 투자를 했다면 3.6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운용을 하는 펀드라고 하더라도 S&P 500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특히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어렵고 성과의 차이는 커진다는 것을 이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S&P 500보다 좋은 성과를 내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미국의 한 투자 전문가가 진행한 실험에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30년 동안 S&P 500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그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뛰어넘지 못한 S&P 500을 이긴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2013년 3월 31일에 S&P 500의 모든 구성 종목을 그대로 투자해서 한 번도 종목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10년 동안 들고 있었던 경우와 S&P 500 지수의 성과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했어요. 아마 이걸 들으시면 바로 10년 전에 S&P 500의 종목들을 보유하는 것과 S&P 500에 투자하는 것이 뭐가 다르지? 이런 궁금증이 떠오르셨을 텐데요. 10년 전에 S&P 500 기업들을 보유하다 보면 상장 폐지가 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요.
S&P 500에서 빠지는 종목들도 있고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10년 전에 S&P 500 기업들을 그대로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S&P 500 구성 종목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10년 전 S&P 500에는 테슬라나 메타 같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S&P 500에서 이 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처럼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10년 전에 S&P 500 기업들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과 S&P 500 지수의 흐름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배당금이 발생하면 배당금을 바로 재투자했고요. 어떤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되거나 다른 기업의 인수합병이 되어서 주식이 사라지고 현금만 남게 되어도 다른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S&P 500과 비교를 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연평균 수익률이 12.2%였고요. 그 결과는 S&P 500과 거의 같았습니다. 두 포트폴리오에 각각 $10,000씩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S&P 500은 31,736달러가 되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31,557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포트폴리오가 상대적으로 표준 편차가 크게 작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는 13.9였고요. S&P 500은 14.85였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은 더 적었다는 거고요. 두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비슷한데 변동성이 더 적었기 때문에 위험 대비 수익률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더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험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인 샤프 레이쇼는 각각 0.84와 0.79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포트폴리오의 값이 더 컸고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2003년에서 2013년, 1993년에서 2003년 두 기간 동안에도 같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결과는 2003년 3월 31일에 S&P 500 종목들을 매수해서 2013년 3월 말까지의 성과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S&P 500의 평가 금액은 22,678달러가 되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22,236달러가 되었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의 똑같은 성과를 보였고요. 여기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은 줄어들면서 위험 대비 수익률이 더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는데요. 2003년부터 2013년 이 사이에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이때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던 시기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를 중간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두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연평균 8%가 넘었습니다. 이 점을 함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주가가 오르다 반토막이 나면 중간에 모든 주식을 팔아버리거나 다른 투자 대상으로 갈아타는 선택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보유했다면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연평균 8%가 넘는 성과를 보인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포트폴리오와 S&P 500 지수의 성과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여기서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더 좋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포트폴리오의 잔액이 24,550달러였고요. S&P 500은 22,673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서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성과를 2003년까지 측정을 했으니까 거의 마지막 구간인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S&P 500의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포트폴리오는 모두 연평균 8%가 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과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0년 정도 꾸준히 모으면 중간에 반토막이 낮은, 막판에 반토막이 낮은 연평균 8%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이걸 실천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마지막으로 기간을 좀 더 넓혀서 최근 30년 동안의 결과를 같은 방식으로 비교를 해볼 텐데요. 두 포트폴리오에 똑같이 투자를 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17만 2천 달러, S&P 500은 16만 3천 달러가 되었습니다. 10년 정도의 구간에서의 두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비슷했는데 투자 기간이 길어지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포트폴리오가 훨씬 좋은 성과를 보이는 재미있는 결과였어요. 이 결과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투자에서는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S&P 500에는 테슬라나 메타같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S&P 500의 상위 비중을 차지하는 성장주의 종목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이런 성장주들이 없이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보였고 S&P 500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보였어요. 사실 투자에도 유행이 있거든요. 한때는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는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런 투자 유행과 관련된 정보들이 매일 뉴스나 유튜브에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투자 유행을 알고 포트폴리오에 빠르게 적용한다고 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닐 수 있고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체로 구독자님들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투자가 이미 훌륭한 투자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른 어느 때보다 처음 투자 종목을 선택할 때 특히 고민을 많이 하시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최대한 신중하고 믿을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일에 쉽게 대충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쭉 보면 오히려 스스로 초보 투자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미 좋은 선택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스스로가 어느 정도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지식을 과신해서 이상한 종목을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잘 선택을 했어도 왜 그 종목을 선택했는지 이게 가물가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억이 희미해지면 그때 다른 종목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즘 내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면 내가 지금 단기 성과에 너무 연연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걸 꼭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처음 종목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지를 다시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충분히 그 상품의 장점과 단점을 두루두루 고민하신 후에 좋은 결정을 내리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요즘 투자에서는 빠르게 치고 빠지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상승장에서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주가가 올라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 역시 장기 투자지. 장기 투자를 하면 역시 마음이 편해.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해야 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지만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역시 치고 빠져야 해. 수익 실현을 해야 진짜 마음이 편한 투자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주식 투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단기간에 큰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상관없이 좋은 주식을 꾸준히 사 모으는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의 마음 편한 투자를 실천하시는 분들은 항상 시장에서는 소수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 구독자님들이 참 대단하시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한편으론 제 컨텐츠를 시청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제는 한 수강생 분께서 저한테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으로 컨텐츠를 해야 구독자가 더 빨리 늘지 않을까요? 이렇게 조언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제 삶의 방식도 마음 편한 투자와 같다고 생각해요. 좋은 주식을 꾸준히 매수하는 것이 확률 높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투자 방법인 것처럼 좋은 것을 꾸준히 해야 저도 꾸준히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소수인 마음 편한 투자를 실천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실천하실 수 있도록 만들고 싶고요. 이런 취지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정기 모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내 소득은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소득 평균과 비슷하다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투자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변에서 다 유행 같은 단기 투자를 하는데 혼자 꾸준히 좋은 주식을 모으는 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 편한 투자를 실천하는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수의 투자자들끼리 똘똘 뭉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싶다는 게 제 목표이고요. 큰 모임을 만들기보다는 소수의 인원이라도 정말 마음 편한 투자를 오랫동안 실천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예요. 그러면서 좋은 주식을 모아가는 것처럼 마음 편한 투자를 실천하시는 분들을 조금씩 늘리고 싶은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채널에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제 영상이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